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연휴가 이제 시작됐는데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XRP의 흐름 역시 같이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조금 XRP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좀 구조적 재평가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다시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SEC 측의 정책 변화가 실제로 가속화되고 있는가? 두 번째, 승인 절차 심사 일정이 시장 가격과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세 번째, 수급과 차트 구조가 이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는가? 자, 이 순서로 XRP의 상승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규제 프레임의 방향성의 전환. SEC가 암호화폐 토큰에 대한 이례적인 무조치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자, SEC가 9월 29일 날에 더블 제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노 액션 레터를 발급했습니다. 무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조치 발행. 자, 이는 해당 토큰 분배 규조에 대해서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라는 공식 입장인 겁니다. 자, 과거에 일괄적 규제와 기조와 달리 사실관계에 기반적 허용된 판단을 제시하겠다는 점에서 좀 전환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 SEC가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 ETF 클래스 추가를 처음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자, ETF 쉐어 모델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가 생겼고 펀드에서 ETF로 자금이 유입되는 이런 전환이 좀 빨라질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자, 유동성과 투명성의 흐름에서 구조적 자금 이동이 촉발될 수 있고 XRP ETF가 상장하면 여기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암호화폐 ETF에도 상품 설계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긍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XRP에 왜 중요하냐? 첫 번째로 XRP는 소송 리스크가 정리된 이후에 제도권 포맷에 다시 올려놓기 쉬운 자산이 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정책이 금지에서 허용적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품화 속도가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자금 배분 경로 측면에서 펀드업계의 ETF 가속은 ETF 채널로의 순유입 확대를 뜻합니다. 암호화 자산군에 대한 배정 비율 상향 논의가 이루어질 때 제도적 리스크 완화 자산, XRP죠. 제도적 리스크가 완화된 코인은 XRP가 유일하니까. 그래서 XRP가 기관들이 투자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후보군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규제 프레임이 원칙적 금지에서 기준 충족 시 허용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SEC의 흐름이. 자, XRP가 이 변화군에 직접적인 수혜 대기열에 있다는 뜻이고 당연히 자금 유입이 들어오면 가격적인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SEC의 인력이 90% 이상이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죠. 비상 업무에 공정이 지연될 수 있다. 그렇다라는 건 ETF 승인 절차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암호화폐 ETF 론칭 타이밍에도 직접적인 리스크가 발생은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셧다운이라는 거는 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방향이 지금 긍정적이고 그리고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데 속도는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둔화로 구분해서 보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무급휴직 그리고 셧다운 같은 경우에 일정 지연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방향성 신호는 누적 효과를 냅니다. 또한 셧다운은 달러나 채권 그리고 골드, 금, 크립토가 상대 재평가를 촉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게 보면 좋게 봤지 XRP한테 나쁜 이슈가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정이 밀린다라고 하면 선반영이 될 것 같고요. 선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재배분이라는 이런 3단 논법이 자주 나옵니다. 일정 뉴스에 사전 기대 구간과 발표 구간을 나누어서 전략을 좀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9월 말에서부터 10월 초까지 XRP의 일간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관측이 됐습니다. 자, 거래 대금의 증가는 가격 변동의 신뢰도를 높인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리고 저항 돌파의 정합성을 체크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10월 1일자부터 이제 펀딩 레이트 상향과 함께 단기 강세 구조 유지 신호가 포착됐어요. 단기적으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는 롱 포지션, 선물 같은 경우에 롱 포지션 선호가 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현물, 선물 간의 베이시스와 함께 수요 현황을 가늠하는 보조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거래 대금이 동반되지 않은 상승은 사실 윗꼬리를 남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력화되기 쉬워요. 근데 반대로 거래 대금이 동반된 지지와 상승은 추세 전환 시그널로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윗꼬리로 이제 마감이 된다. 이런 관측보다는 조금 추세가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생기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월 30일부터 10월 1일 동안의 기간에 2.84달러 그리고 2.93달러의 좁은 구간에서 저점 상향, 상단 압박의 패턴을 보였어요. 자, 이는 상단의 저항을 다시 두드리는 구조입니다. 핵심 지지는 2.8달러, 그러니까 약 3,920원 정도에서 나왔고요. 자, 2차는 2.7달러, 약 3,780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와주는 걸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봤었죠. 자, 그리고 돌파 구간 같은 경우에 3.15달러, 그리고 3.4달러, 약 4,410원에서 4,760원 정도를 돌파하게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부터 이제 단기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나 가격적인 흐름은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XRP의 뉴스 쪽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ETF가 진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ETF 채널의 확장성, SEC의 ETF 쉐어 클래스 허용은 뮤추얼 펀드 자금의 ETF 전환 가속을 의미합니다. 자, 세후 효율, 수수료, 투명성 면에서 ETF가 승인될 경우에 무조건 우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ETF 우선 추천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암호화폐 ETF에도 동일한 통로가 열려서 자금 유입에 표준화된 길이 넣어진다는 거죠. 자, 셧다운을 다시 살펴보면 SEC의 처리 속도는 둔화될 수 있지만 달러나 금리 변동성이 흔들릴 때 ETF로의 방어적이고 좀 기회적인 특성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때 크립토 ETF가 대체 위험 자산의 한 축으로 인식될 여지가 커집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오늘 확인하신 것처럼 규제 프레임의 구조 변화가 실제 문서화 그리고 결정으로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정은 셧다운으로 노이즈가 생길 수는 있으나 방향성은 허용과 확대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었다. 오늘 기사까지 확인해 보니까. 자, 그리고 차트의 흐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진짜 지지 돌파 시그널로 확인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핵심은 수치와 조건입니다. 위에서 제시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소음과 신호를 구분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큰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뉴스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은 9월 5일에 네이버와 두나무가 지분 교환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두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나무 측에서 밝히길 내달 하순쯤, 그러니까 다음 달 말쯤에 11월 말쯤에 네이버와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내 최대 포털과 국내 최대 거래소가 서로 이해관계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코인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던 네이버 그룹이 코인에 한번 제대로 올인해 보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닌 거죠. 자, 여기 기사에서 보면 양사 합병으로 인해서 단일 최대 주주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2대 주주는 기존의 대주주였던 네이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직접적인 지분율 외에 실질적 지배권은 네이버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에 적극 도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신사업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네이버가 가장 미친 듯이 가져오고 싶어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AI예요. 자, 오늘 11월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비롯한 네이버의 최신 기술과 플랫폼 전략을 공개하고 업계 파트너와 교류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또 볼까요? 자, 네이버가 현재 가지고 있는 AI인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네이버는 AI 산업을 점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기업과 지분 교환을 통한 지배권을 얻어왔고 국내 AI 시장의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업비트 거래소 내에 네이버와 관련된 혹은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AI 계열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네이버가 앞으로 업비트를 통해서 밀어줄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본격적인 지분 교환이 시작되는 11월에 미친 듯이 폭등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인을 하나 발굴을 해왔습니다. 자, AI 코인 중에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해 있고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코인은 현재 이 코인이 유일합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9월 5일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갑자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더니 다음날에 다시 빼버리는 흐름을 2번 연속으로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빠지고 있어요. 자, 뭔가 이상하죠? 한동안 거래량이 쭉 끊겼던 코인인데 갑자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이상하리만큼 개미털기가 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매집을 좀 급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미털기가 빨리 나온다라는 거는 좀 시간이 없다. 지지부진하게 횡보시켜서 개미들을 떨굴 생각이 없다. 우리는 좀 급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아직 시세가 제대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상장한 이후로 시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계속 매집만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코인입니다. 자, 그만큼 시세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호재 없이 차트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바닥 구간을 지지하고 거래량이 나오고 급등하는 코인들이 많은 걸로 봐서 차트만 봤을 때도 좀 괜찮은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개인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해 봤을 코인이라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그리고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손을 잡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네이버는 신사업으로 AI 분야를 깊게 파고 있어요. 지금 업비트에는 AI 코인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회사가 동시에 밀어주는 AI 코인이 있다. 그 코인은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넘어서 네이버 생태계와 업비트라는 거래소 파워를 동시에 받는 수혜 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 차트의 흐름처럼 또다시 개미털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수급이 쏠린다면 차트가 실질적으로 좀 바뀌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 일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신청 절차가 엄청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번호, 혹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로 AI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A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명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코인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도 이 정도의 호재는 거의 처음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코인인 만큼 정말 최소한 상장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692%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호재의 규모상 거의 100배 상승의 모멘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아보셔서 코인 시장 졸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자분들께 제가 드리는 큰 선물이니까 꼭 받아보시고 수익 크게 내셨다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전달해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본격적으로 급등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11월 말부터입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인지시켜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트레이더 정우였습니다.